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씩 계속 나와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5,000여 개인 중증증 이상 병상을 다음 달 중순까지 25,00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국가 가운데 덴마크와 포르투갈,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모더나 CEO는 몇 주 내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백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백신 접종 후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막기 위해서 역내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부터 접종 완료 후 9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1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누리호 엔진 실물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을 선보이는 과학대전은 YTN 사이언스에서 개막식을 실황으로 생중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한민국 과학의 성과와 과학이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13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과학기술대전은 500여 개 부스를 통해 선보이는데 대형 수소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첨단 과학의 실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발사된 누리호의 엔진 실물과 페어링 등 주요 부품, 그리고 한국형 첨단 위성과 무인기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VR을 통해서 섭씨 1억 도의 고열을 일으키는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의 내부까지 볼 기회도 제공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456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7,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확산세의 위중증 환자는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41명이 늘어 위중증 환자는 현재 1,063명에 달합니다. 숨진 환자도 하루 새 78명이나 추가돼 누적 4,906명, 치명률은 0.84%입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의료 역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환자만 5,446명으로 국내 발생의 73.9%입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6.1%로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돌파 감염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차 접종자는 66만 명이 늘어 누적 1,300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25.5%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2.1%포인트 낮은 85.6%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7%, 경기는 84.8%, 인천은 89.4%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53개, 경기 58개, 인천은 9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20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2%로 전날보다 1.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에 달해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서 현재 15,000여 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0,000여 개 더 확보해서 총 25,000개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 300개 이상의 중증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거점 전담병원 추가 지정을 통해 3,000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미접종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11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잔대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가운데 초등학생 감염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7살에서 12살 초등학생 코로나 발생률을 보면 12월 첫째 주 하루 평균 2,470명에서 지난주에 4,325명으로 2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접종 대상인 12살의 경우에도 접종 완료율은 18.3%에 불과합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은 연령층, 청소년들 그리고 11세 이하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연령층에서의 감염도 동반되어 증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면 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중학생의 경우 확진자가 소폭이지만 감소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12월 둘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650명에서 지난주 1,500명으로 분명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반대로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10대 확진자가 늘면서 미접종 감염자 중에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도 19명에 이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현재 5살에서 11살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11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그러나 접종이 허가된다 해도 5살에서 11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 대응에 국제 공조를 위해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현지 시각 21일 일부 외교장관과 지역기구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약 20개국이 초청됐고 한국에서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의 화두는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대응 문제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미크론을 이해하고 글로벌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했고 지역별 영향력과 향후 정책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미크론을 재빨리 식별해 데이터를 공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투명성이 집단 보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면 봉쇄에 들어갔던 지난해 3월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백신 추가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 확산이 신규 감염자 최고 발생 기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우세종으로 올라서는 등 겨울철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미국인이 백신을 맞는 것이 이제는 애국적인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If you're not fully vaccinated, you have good reason to be concerned. You're at a high risk of getting sick. And if you get sick, you're likely to spread it to others, including friends and family. 그러면서 집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가정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들인 뒤 1월부터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또 늘고 있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검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Starting this week, the federal government will set up emergency testing sites in areas that need additional testing capacity. Before Christmas, the first several of these federal testing sites will be up and running in New York City, with many more to come. 이런 가운데 CDC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감염자가 최고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월 초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가 25만여 명이었는데 이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은 미국에서 여행이나 각종 모임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하는 온상이 됐는데 이를 앞두고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는 미국 뉴욕시가 추가 접종 촉진을 위해서 현금을 내걸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까지 부스터샷에 접종하는 시민들에게 현금 $10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뉴욕시의 각종 영업금지 등을 언급한 뒤 다시 그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백신 접종 주민에게 최고 $500만, 우리 돈으로 59억 원이 걸린 복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마지막 날에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대규모 신년 행사를 치르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오미크론 확산 이후 계획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증상이 없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경우 현재 10일인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CNN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에 걸린 의료 종사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사람과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돌파 감염으로 확진된 일반인에 대해선 10일 격리 권고 지침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입원자가 늘면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증상 의료진이 신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연합에 이어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21일 자체 평가와 유럽의약품청의 승인 권고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덴마크와 영국 등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바뀐 유럽 국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몇 주 내로 오미크론 백신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덴마크, 포르투갈,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주 내로 오미크론이 유럽의 더 많은 국가에서 우세종이 돼 의료 시스템을 더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그누스 호이니케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감염은 지배적이며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13,558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500명은 재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최소 4주 동안 극장과 콘서트홀을 폐쇄하고 식당 영업시간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로 피해가 큰 식당 등 사업체에 10억 파운드, 우리 돈 1조 5,800여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연중 최고 성수기에 오미크론이 덮쳐 손실을 본 약 20만 개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가 몇 주 내로 오미크론 백신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뿐이라며 내년 초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 주요 국가 의약품 규제 당국이 관련 자료를 더 요구할 경우 최소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의약청은 오미크론 백신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ow, let me stress, there's no answer yet on whether we will need an adapted vaccine with a different composition to tackle this or any other emerging variant. 오미크론 확산에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2차 접종을 마치고 석 달 이후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모더나에 이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 생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생산의 예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인 샌디 더글라스 박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은 이론적으로 어떤 변이종에도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등의 mRNA 방식 백신과 달리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디옥시리보핵산 전달체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전에는 방역 규제가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각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에서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심각성이나 입원율, 백신 효과 등에 관해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당장 규제 강화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전례 없는 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필요하면 성탄절 후에 주저하지 않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9만 600여 명으로 9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5,300여 건이 추가돼 모두 6만 5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역내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도입한 백신 여권의 유효 기간을 백신 접종 후 9개월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일부 회원국의 일방적인 여행 규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역내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지난 7월 도입한 백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21일 성명을 내고 내년 2월 1일부터 EU 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접종 완료 후 270일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today's decision adopted by the Commission does, it harmonizes the acceptance period of EU digital COVID certificates of vaccination certificates. 270일의 기간을 회원국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역내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6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 후 9개월이 지나면 백신 미접종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또 일부 회원국의 일방적인 규제로 인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부스터샷을 맞지 않고 7개월이 지나면 자국의 백신 패스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7개 나라는 백신을 맞은 여행객들도 출발 전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도착 후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적 조치는 혼란스러운 과거로의 회귀를 가져올 뿐이라고 EU 집행위원회는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결정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코로나19 세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1일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의 백신 4차 추가 접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부스터샷이 실시되는 건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서 백신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대응팀이 고령자와 의료진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대와 의료진 중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적격자들은 이제 4차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다면서 오미크론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 2종을 이번 주 승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와 머크앤드 컴퍼니가 먹는 알약 형태로 각각 개발한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빌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이르면 22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들 치료제가 보급되면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두 치료제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감염자가 자택에서 수일에 걸쳐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돼 중환자 병상 등 의료시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 전시회인 CES 2022 행사가 코로나19 세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흥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옛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과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 IT 기업들이 오미크론 확산을 이유로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중보건 우려로 인해서 CES에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도 일부 직원의 참가 계획을 취소하고 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행사장 내 대형 부스를 차지해온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가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ES는 올해 1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지만 내년에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시 예전처럼 진행됩니다. 오늘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 동지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데요. 네,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도 서서히 빛이 밝아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